네, 제가 이번에는 속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력이란 단어는 누구나 다 쓰고요. 솔직히 뭐 과학을 배우든 안 배우든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중요한 거고요. 네, 속력은 초등학교 때 배우고요. 중학교 과학책에 또 나오고요. 이 속력을 토대로 고등학교 가서 속도라는 걸 배웁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그만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워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속력은 또 수학에도 많이 나오죠. 문제풀이 할 때도. 이만큼 속력이 일반적이 돼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속력에 대한 공식을 뭐 외우는 법이라든가 이 속력 공식을 위한 뭐 문제풀이 같은 걸 해주지만 저는 좀 저만의 방식대로 속력에 대해서 깊게 한번, 너무 깊게는 아니고요. 속력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자 해서 저는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속력의 기본 뜻은 알고 있어야겠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게 어떤 단어에 대한 뜻을 설명하라고 할 때 쉽게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요. 그러면 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쉽게 떠올리면 오래 기억나는 법이거든요. 속력, 쉽게 말해서 빠르기죠. 실제 뜻도 물체 빠르기입니다. 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빠르기, 속력을 알고 싶을 때 무엇을 측정을 해야 알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친구랑 달리기 시합할 때 누가 더 빠른지 알고 싶다면 측정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시간과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넌 나보다 빠르네? 느리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시간이란 것과 거리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두 측정값 중에 우리는 속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를 한번 고민해보자, 그겁니다. 고민. 다 중요하니까 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재지만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시간이 더 중요한가? 속력의 정확한 뜻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우선은 두 측정 값 중에 시간을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력의 공식이고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속력 공식은 초등학생 때도 배웠으니까 알 겁니다. 저는 지금 동영상을 중학생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중학생 기준을 얘기하지만 뭐 초등학생 고학년이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요. 그만큼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누누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속력을 무작정 외워서는 나중에 이걸 응용하거나 유도하거나 할 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각각 개별적으로. 하지만 이해만 하면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유도할 수 있고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즉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건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쓰죠. 자, 속력은 거리, 이렇게 사선, 슬래시라고 하죠. 영어로는. 사선을 그어서 거리, 사선, 시간이라고도 표시합니다. 초등학생들 이런 걸 모를 수 있지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이 분수 있죠. 이 분수의 이 작대기, 막대기, 이 막대기 표현을 옆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분수 뜻이에요. 즉 시간분의 거리를 이렇게 옆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똑같은 겁니다. 이거나 옆으로 썼다고 뭐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중학생들은 이제 기호가 중요하죠. 보통 공식들은 이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기 때문에 다 공식 기호가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력이 기호로 V, 시간은 기호로 T, 거리는 기호로 S에서 V는 T분 S라고 보통 문제집이나 교과에 씁니다. 여기 써놨죠. 네.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주 보다 보면 속력의 기호는 외워질 겁니다.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자주 안 나오는 거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외워놔야 나중에 더 많은 기호가 나올 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호를 빼고요. 단위만 한번 써볼게요. 단위만. 거리 단위. 거리는 누구나 알죠. 단위. 초등학교 때 배우니까. 미터고요. 뭐 킬로미터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만 쓴 겁니다. 시간은 초. 세컨드라고 합니다. 초. 자, 보시죠? 이거? 지금 공식 기호 쓸 때 S가 거리라는 기호지만 단위로 쓰일 때는 S가 초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호와 단위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초입니다. 초, 세컨드. 자, 초분의 미터. 그쵸? 이걸 합치면 바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이 사선을 퍼라고 있습니다. 퍼.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나오죠. 즉, 이 단위를 그냥 붙여 쓴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위에 거리 나누기 시간을 옆으로 이게 눕혀서 쓴 것처럼 이 두 단위를 그냥 눕혀서 써서 합친 겁니다. 이게 단위가 되는 거예요, 속력이. 자, 속력은 당연히 뭐 미터 퍼 세컨드도 있고, 뭐 킬로미터 미터도 있고, 킬로미터 퍼 미터가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가 있죠. 제 누누이 말하지만 기호와 단위를 혼동하면 좀 과학에서 어렵다는 거고요. 이제 속력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시간. 즉,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를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을 기준으로 놓고. 자, 예를 들면 철수와 영희가 달리기 해서 시간도 재고 거리도 쟀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철수 영희 둘 다 시간을 똑같이 놓고 예를 들면 뭐 1초당 얼만큼 갔을까? 너랑 나랑 비교해봐서 누가 더 많이 갔다. 그러면 네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속력의 뜻이에요. 그래서 측정의 기준은 시간이 되는 거고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200m를 갔다. 그러면 10초 동안 200m니까 우리 시간을 기준 삼아서 최고 작은 시간이 1초죠. 초 중에서 10초를 나누면 초가 나오죠. 1초가. 그럼 1초당 얼마큼 갔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자, 1초당 20m를 이동하는 빠르기가 나오죠. 10초 동안 200m니까 당연히 1초 동안 20m 가겠죠. 즉, 이거를 속력 단위를 쓰면 20m per second가 나오는 거예요. 1초당 20m를 갔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달리기를 했는데 둘 다 달린 시간은 달라요. 시간이 다르니까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똑같은 시간으로 기준을 맞춰놓고 1초 맞춰놓고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다른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제가 좀 가르친 애들은 속력 공식을 거리분의 시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러면 완전히 속력의 뜻이 달라지는 걸까? 아니면 같아지는 걸까? 직접 해보죠. 자, 두 측정값 중에 거리를 기준으로 한번 속력의 빠르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우선은 분모가 기준이니까 자, 측정의 기준을 거리로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안 하고요.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10초 동안 200m를 갔다. 근데 위에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기준 시간인 1초로 나눴고요. 여기는 기준을 거리로 했으니까 기준거리 1m를 하죠. 뭐. 미터 중에 200m를 쪼개면 1m가 나오겠죠. 예, 센티미터까지 너무 그 계산하기 이제 복잡해지니까. 자, 1m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0m를 10초에 갔어요. 그렇다면 1m를 몇 초에 갔을까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10초 나누기 200m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계산하면은 1m 가는 동안 0.05초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랑 이 공식을 가지고 속력을 비교를 했을 때 누구는 1m 가는데 0.05초 걸리고 누구는 1m 가는데 0.07초 걸렸다. 그러면 누가 더 빠르냐? 0.05초 간 사람이 더 빠르죠. 즉 빠르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럼 단위를 붙여서 써버리면 1m를 가는데 0.05세컨드 0.05초 걸렸다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위 공식과 아래 공식을 계산한 결과 숫자는 전혀 다르게 나오지만 이 빠르기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빠르기를 시간분의 거리로 하던 거리분의 시간으로 하던 우리는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쟤는 빠르다, 느리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속력은 거리보다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식을 배우는 겁니다. 뒤집어 썼다고 해서 공식이 틀린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지만 정해놓은 거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모두 다 이걸 공부하고 외우는 거죠. 의미를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력 단위 이해를 말씀드릴 건데
과학에선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아까 쓴 단위 중에 이 분모 단위에는 숫자 1이 생략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속력을 쓴 거죠. 2km per hour. 1시간당 1시간에 2km죠. 죄송합니다. 20이 아닙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숫자 1이 분모에 생략되는 거예요. 단위를 쓸 때. 보통 요게 킬로미터 per hour가 단위죠. 빠르게 속력의 단위. 이 단위에는 분모에는 숫자 1이 생략돼 있어요. 이걸 뜻풀이를 하면 이쪽으로 할게요. 자, 1시간에 2km를 간다는 게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꼭 써주라고 한 이유가 단위가 같으면 계산을 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합니다. 이 원리는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워요. 근데 이걸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에. 그냥 외우니까 그렇죠.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거를 과학에 접목만 시키면 과학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4km 나누기 2km가 나옵니다. 당연히 숫자는 4 나누기 2니까 2가 나오죠. 하지만 단위가 같으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게 있으면 약분이 된다고 수학 시간에 배워요. 분모 분자 예를 들어 2분의 2가 있다. 똑같이 약분이 되죠. 4분의 4가 있다. 똑같이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2km가 아니고 2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중학교 수학 공식으로 바꿔보면 문자가 들어간 이제 계산식이죠. 4의 1을 2의 1로 나눈다. 그러면 4 나누기 2는 2가 나오고요. 똑같은 a가 있으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약분이 돼서 그냥 1로 돼버리는 거죠. 근데 2 곱하기 1은 2니까 그냥 2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도 계산이 되는 겁니다. 수학의 공식은 연산,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은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곱하기를 한번 해보죠. 4km 곱하기 2km는 4, 2, 8이고요. 킬로미터가 두 번 곱해졌어요. 숫자가 아니라 곱할 수가 없죠.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킬로미터를 두 번 곱했다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곱 킬로미터라고 읽는 거죠. 누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단위입니다. 근데 단위 큰 뜻이 없어요. 두 개를 킬로미터를 곱했기 때문에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문자로 바꾸면 4a 곱하기 2a 는 a가 두 번 곱했으니까 8a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단위나 문자나 똑같은 원리로 숫자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덧셈 보겠습니다. 4km에서 2km 더 가면 6km입니다. 그쵸? 예. 4km에서 2km 더 가면 6km예요. 그래서 단위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요. 숫자만 더해서 써주면 돼요. 제가 말한 걸 그대로 식으로 써준 거죠. 이거를 문자식으로 바꿔주면 4에 더하기 2는 6입니다. 뭐 4에 마이너스 다음 나오죠. 4km 마이너스 2km는 2km고요. 4km 갔다가 반대로 2km 갔다. 그럼 내 간거리는 2km죠. 그렇죠. 이렇게 단위가 엄청 중요하고 단위도 충분히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안 될까봐 학생들은 아예 공식 풀이를 할 때, 문제 풀이를 할 때 단위를 다 빼버리고 숫자만 씁니다. 나중에 대혼란이 나요. 대혼란. 단위도 맞춰줘야 돼요. 나중에 좀 더 커지면 뭐 킬로미터, 이쪽은 미터가 나올 수도 있고 센티미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그대로 숫자로 계산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단위를 꼭 써서 맞춰주던가 빼주던가 약분해주던가 곱해주던가 하는 방식으로 단위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다만 분모 분자 단위가 다르면 그냥 써줍니다. 무슨 뜻이냐? 자, 여긴 다 단위가 같으니까 이런 게 적용되지만 4m를 2초로 나눴다. 숫자는 나눠지죠. 4 나누기 2는 2가 나눠지는데 단위가 다른데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그쵸. 그래서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다 써주는 거예요. 미터 퍼 s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단위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속력의 단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꼭 써주면 좋고요. 이러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외워서는 과학이나 아니면 물리 같이 계산을 좀 유도하거나 스스로 계산을 푸는, 아니면 수학에서 활용 문제를 풀 때 이런 이해가 없으면 전부 다 모든 유형을 외워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워져요. 여러분께서 적용은 직접 해보시고요. 그 고민한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실력이 느는 시간입니다. 모르겠다고 바로 인강에 도움 받지 마시고 좀 고민해보세요. 저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지 낚시를 직접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언젠간 낚시를 직접 해야 되니까.
결국 자기가 많이 잡아야 좋은 거죠. 남이 잡아주는 건 자기 게 아닙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